안녕하세요, 아본입니다. 포토샵 시리즈 네 번째 시간 기초편 내용으로 레이어에 대한 개념과 폴더 그리고 히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시키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빈 캔버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클릭 후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가로 세로 폭을 원하는 크기로 정해서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빈 캔버스를 생성하면은 레이어 패널에 배경 레이어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스케치북을 꺼낸 것을 포토샵을 실행한 것이고 스케치북의 한 장을 열은 것을 빈 캔버스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색깔 볼펜 등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파란 모자를 쓴 인형을 그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막상 스케치북에 볼펜으로 그리다 보니까 파란 모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빨간 모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흰색 화이트로 모자 부분을 다시 지워서 다시 빨간 모자를 그리는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아니면 이 과정이 번거로울 경우에는 스케치북을 한 장 찢어버리고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바로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토샵에서는 이런 비효율적인 과정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용한 것이 레이어라는 것입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편에 보면은 종이가 접혀 있는 모양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새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한 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레이어 1, 2번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레이어를 지우고 싶을 때는 해당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추가 옆에 있는 쓰레기통 모양을 클릭을 하면은 레이어가 삭제가 됩니다. 한 번 더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빈 캔버스 배경 레이어 하나만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추가하고 삭제를 합니다. 포토샵에서 스케치북에 그렸던 가정대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도 배경 레이어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파란 모자를 빨간 모자로 변경한다고 했을 때 레이어가 한 장만 있으면은 이 경우도 좀 전과 마찬가지로 지우개로 지우고 새로 그려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레이어 한 장에서 작업을 하지 마시고 매번 그릴 때마다 레이어를 추가해서 레이어마다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 빈 캔버스 배경 레이어가 있습니다. 배경 레이어 위에 얼굴을 그리기 위한 레이어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얼굴형만 그립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레이어에는 눈, 코, 입만 그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이어에는 파란색 모자만 그립니다. 이 부분 레이어는 설명을 위해서 제가 체크한 것이고 실제로 보이는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바로 각각의 레이어를 이용해서 합쳐주면은 완성된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모자를 빨간 모자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한 장에서 그렸을 때는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작업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번에는 레이어가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모자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란색 모자 부분만 색상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럼 다른 데는 피해를 안 주고 모자 부분만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 모자를 다른 색상으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정색 모자로도 변경할 수가 있고 레이어를 분리하게 되면은 이처럼 수정하고 재사용하는 데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이처럼 레이어를 추가해서 각각 레이어별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점이 지금은 레이어가 4, 5개 정도밖에 없는데 레이어 개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은 내가 어느 레이어에서 작업했는지 잘 구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생성하고 나서는 레이어 4라는 글자 부분에 더블 클릭을 해서 이름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마다 이름을 적어 주시면은 아래처럼 눈, 코, 입이라 적혀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이 눈, 코, 입을 그렸는 레이어구나 라고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나서는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름을 적어주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그림이 완성된 이미지입니다. 완성이라고 이름을 적어 놓기 때문에 바로 해당 레이어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눈 모양이 있는데 눈 모양을 체크를 하면은 해당 레이어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시 체크를 하면은 보여지고 보이게 안 보이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부분 레이어를 보면은 이 부분이 모자를 그린 레이어고 아래편이 눈, 코, 입, 그 아래가 얼굴을 그린 레이어입니다. 이 세 개의 묶음을 눈에 잘 띄기 위해서 눈 표시 부분에 색깔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눈 모양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눈, 코, 입 부분에도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고 얼굴 부분에도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에 색깔을 주게 되면은 왼쪽 부분에 얼굴을 그린 부분이구나 라고 쉽게 찾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른쪽 편의 남성 부분은 구별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처럼 색깔을 지정하면 레이어를 찾을 때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레이어가 복잡해질 때는 폴더를 생성해서 레이어 왼쪽에 있는 이 폴더 모양을 클릭을 해서 폴더명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부분이라 해서 폴더를 생성한 후 왼쪽 부분 레이어를 폴더 안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왼쪽 부분 폴더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폴더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 우측으로 좀 더 들어간 모양이 됩니다. 나머지 눈, 코, 입도 폴더 안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굴까지 넣어 보겠습니다. 얼굴을 넣고 나서 보니까 이 부분에 이미지가 이상해졌습니다. 바로 레이어에도 순서가 존재합니다. 레이어란 말이 층층이란 말인데 층층마다 순서가 존재합니다. 얼굴보다는 눈, 코, 입이 얼굴 위에 존재해야지 눈, 코, 입이 보입니다. 그리고 모자 역시 얼굴과 눈, 코, 입 위에 위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 위치를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동을 시킬 때는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있는 이 라인 부분으로 드래그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레이어로 된 부분을 폴더 안에 다 넣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 폴더를 생성해서 모자 폴더에는 파란색 모자와 빨간색 모자 그리고 이 레이어를 표시하는 라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 코, 입 폴더에는 입 부분과 오른쪽 눈, 왼쪽 눈 그리고 이 레이어를 표시하는 라인을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폴더를 정리해야지 나중에 작업할 때도 보기가 좋습니다. 만약에 폴더를 만들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을 다 펼쳐 보겠습니다. 삼각형 모양을 클릭하면 폴더가 펼쳐집니다. 폴더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스크롤이 생길 정도로 작업 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폴더로 만들어서 화살표로 접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각 레이어에 대한 설명과 폴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그림에서 빨간 입술을 수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빨간 입술 부분을 왼쪽 레이어 패널에서 찾아야 합니다. 물론 폴더로 잘 정리했다면 눈, 코, 입 부분의 폴더를 찾아가서 입 부분을 찾으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폴더가 많고 폴더의 이름을 바빠서 지정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눈, 코, 입에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완성 부분으로 활성화를 이동을 시켜 놓겠습니다. 입 모양을 찾을 때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입 모양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클릭을 할 때 이 부분, 완성 부분에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했습니다. 완성해서 눈, 코, 입 부분으로 활성화 부분이 이동을 했습니다. 바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변경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활성화된 부분이 알아서 해당 위치를 찾아갑니다. 클릭할 때마다 활성화된 부분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 모양을 클릭하면은 해당 폴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폴더 안에도 레이어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폴더 안에 해당 레이어를 바로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선택 툴에 있는 옵션 부분에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에서 레이어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해놓고 입 모양을 클릭할 때 이 부분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누르고 입 모양을 클릭했습니다. 이번에는 폴더 안에 레이어까지 바로 찾아 들어갑니다. 왼쪽 선택 툴에 그룹과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바로 작업할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히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스토리는 작업 내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랫부분에는 레이어 창이고 위에 부분은 작업 내역 패널이 있습니다. 레이어 부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때 위에 부분에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레이어를 추가함과 동시에 작업 내역이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2가 추가되면서 작업 내역이 추가가 됩니다. 이번에는 레이어 2를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레이어 2 삭제라고 작업 내역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업 내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업 내역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Z를 하면은 되돌아가기 기능이 됩니다. 한 번 더 컨트롤 Z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상황으로 또 되돌아갔습니다. 컨트롤 Z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컨트롤 Z는 2단계, 3단계, 5단계 정도 뒤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작업 내역에서 5단계 뒤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목 없음을 클릭하면은 최초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제일 마지막 단계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마지막 단계가 화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업 내역은 지금까지 작업하는 과정들이 그 히스토리가 다 기록이 됩니다. 작업 내역이 남기 때문에 수정할 때나 내가 실수로 잘못한 부분을 돌아갈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참고로 이 작업 내역은 기본적으로 20개 단계까지 기록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편집을 클릭해서 제일 아래에 있는 환경 설정을 클릭 후 세 번째에 있는 성능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성능 부분에 보면은 이전 시간에 메모리 용량을 지정한 부분입니다. 우측편에 보면은 작업 내역 상태를 20개까지 기록한다는 부분을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저는 6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작업 내역 부분이 20개까지 기록하는 부분에서 60개까지의 작업 내역을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 설정할 때 레이어와 작업 내역을 노출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